삼부 토건에 대해서 지난해 3월에 또 진술을 했었다. 삼부 토건에 대해서 지난해 3월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2023년이죠. 네. 5월 카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 이거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미 3월에 3부 토건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거를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진술한 거를.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에 이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5월에 우크라이나를 가서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5월에 주가가 4-5배 뛰었거든요. 1,000원대에서 5,000원대. 5배. 예, 5배 정도. 이거는 이종호가 뭔가 계속 어디서 뭘 듣고 있었다는 아주 짭짤하고 귀중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보도 네. 내용은 네. 보도 내용은 말씀드리면 예. 지난해 3월에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멋쟁 해병들이 예. 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제외하고 처음 만났다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 쌍용훈련. 포항. 그렇죠. 예.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3월에. 그래서 그렇죠. 그때 만나서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승합차로 가면서. 저 다음에 골프나 한번 치지 뭐 이러면서 만들어진 카톡방이 멋쟁이 해병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월 달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근데 쌍용 훈련을 하는데 민간인 이종호 씨는 거기 왜 있는지 등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네. 국회 출신인 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잠깐 국회에 있었던 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 멋쟁이 국회 해병. 출신도 그 쌍용훈련에 갈 이유는 없어. 갈 이유는 없는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국회 출신 전후에 초청을 받았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누가 무슨 초청을 해서 여기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여기 가서 아무튼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내려오는 길,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참관을 위해서 같이 갔구나. 이 기사에서는 그렇죠. 같이 네. 가는 길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송모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걸 듣고 있던 이종호 전 블랙홀 인베스트 전 대표가 그럼 그 사업은 삼부토건이랑 하면 되겠네.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는 것을 예. 공수처가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여러 조회장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실질적인 소유자의 어떤 분으로 알려진 그 조회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사실로 확인된 것들도 많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3부가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할 때 3부는 그 원래 이제 김건희 씨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던 조회장 측과는 이제 사실 상관은 없는 그렇죠. 없어진, 이 3부는 2017년부터는 회사고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종호 씨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종호 씨가 우리가 왜 이종호 하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주가 조작의 방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무슨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제일 큰 게 중고차 판매랑 이제 외제차 판매 뭐 이런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정해져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갑자기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단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의 어떤 계급도를 그려본다면 사실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자본 규모도 크지 않고 어쨌든 소위 우리가 이제 잡주라고 불리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되는 주식을 단타로 잡주 처리 부티크 이렇게 정의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정황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5월 14일 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부 확인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5월 14일이고 그렇죠. 16일 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방문을 합니다. 이틀 전에 이미 3부를 체크해봐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사가 방문하는 거는 뭐 보도가 됐으니까 알 수 있었다고 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3부 토건이 집중적으로 사업 수주를 하고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이종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게 이제 법리를 적용하려면 굉장히 뭐 까다로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종호가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그 멋쟁 해병방에 모여 있는 자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득을 보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 한 취지로 그걸 언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제로 그들이 뭐 삼부토건 주식을 얼마나 거래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이종호 씨가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구명을 하는 통로였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권력의 핵심부에게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대통령의 그 외국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 일정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간다. 거기다가 그거는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간다. 이걸 2개월 전에 보통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부부가 간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간다. 폴란드 김건희 여사 남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탑 시크릿. 그쵸? 어떤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이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출국 전부터 이거는 비공개 사실이었죠. 그렇겠죠. 그리고 현지에서 그 비공개로 들어가고 나서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때 마침 오송 참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었어요. 그 오송 참사 외에 수해 사망자가 50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원래는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일정도 아니었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강행하죠. 그리고 그 가가지고 그 크게 보면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폴란드에는 무기 수출, 즉 방산 협력, 우크라이나는 재건 지원 사업, 이런 순방 외교로 이게 영업사원 1호 프레임이에요. 영업사원 1호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전, 방산, 인프라.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작년 초에 영업사원 1호로 본인이 500억 달러 수주를 하겠다고 수치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주요 무대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인프라 건설을 우리 건설 회사들이 들어간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그 컨설팅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지업의 판을 다 짜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외신에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돈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수치가 최초 사업비만 1,000조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000조. 1조 달러. 그런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을 줄 돈이 없잖아. 줄 돈도 없고 유럽 국가들도 인플레라든가 재정 압박으로 이 코로나 후유증에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금을 누가 조성하냐. 이래가지고 비관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죠. 지금 말씀하시는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거 노다지네 이런 이제 판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종전이 또 안 됐을 때입니다. 또 종전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재건 지원도 이거 동해에서 석유 나온다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였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과열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영업사원 1호 프레임에 이게 연결이 되면서 과열이 된 거고. 올해 7월 보십시오. 별로 얘기 없어요. 그렇지. 1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해 석유 같이 돼버리더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때 집중적인 띄우기를 합니다. 5월에 젤렌스카 여사 방문,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지원 발표, 그 다음에 7월에 방문, 이렇게 이게 굉장히 띄우기에 들어갔죠, 이게 정부가. 근데 올해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는 5,000원까지 폭등을 했단 말이죠. 심리적 효과죠. 심리적 효과인데 그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작전을 하거나 이익을 취한 세력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또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 권력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해 아주 그 촉이 있고 또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주식의 시장에 개미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띄우기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많은 사실은 재건 사업 하려고 하면 진짜로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현대건설이랄지 이런 회사들 아니에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인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이때 그렇게 뜨지는 않았거든. 근데 삼부토건이라는 이른바 코스닥 잡주가 이른바 코스닥 잡주가 떴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 타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이 타는 요건이 있어요. 과거의 조 회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세력의 최소한 전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뭐 대부분 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서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그런 여건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나름 예. 한국 기자 중에 삼부토건을 오래 취재한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예. 이게 삼부토건을 축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삼부토건 지금 현재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을 일부 자금을 어디서 융통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이 삼부토건 경영권을 인수할 때 2,000원대 주식을 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2,000원대 주식을 매수한 산 걸로 보이는데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에 주식이 1,000원대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1,000원대. 네. 근데 그러면 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컨소시엄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를 반등시킬 계획이 뭔가 필요했겠죠. 그게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 그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들이 계속 해왔던 게 어떤 M&A라고 보면 기업이 어쨌든 소재를 흘리고 그 소재가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걸 토대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빠져나오는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융통해왔던 세력이 삼부토건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멋쟁 해병들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울구치소장의 안부를 묻잖아요. 녹취록에서 보면 서울구치소장이 해병대 출신인데 혹시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물어봤느냐? 네. 이 시기에 이 삼부토건을 경영권을 확보했던 그 그룹 일가의 조 회장의 아들이 구속돼 있었죠. 서울구치소.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도 놓고 보면 이종호 씨가 이 아들과 삼부토건을 애초에 경영권을 인수했던 이 조 회장 일가의 아들과 관계가 있는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조 회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구치소 소장을 아냐고. 그러니까 뭔가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멋쟁이 해병들한테는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그거를 체크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남긴 건 이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영권을 확보한 세력과 이종호 씨의 관계. 근데 이때도 삼부토건 내부 관계자들은 약간의 작전 세력들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게 설명이 되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되네. 2,000원에서 3,000원을 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5,000원을 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시기랑 맞물리는 건데 그 시기에 그러면 이종호 씨를 위시로 한 이들이 어쨌든 주가 조작 세력 아닙니까? 이종호 씨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3부를 갖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체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영자와의 무슨 관계냐 이종호 씨가. 이 경영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때 주가와 이종호 씨가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3부를 소재로 해서 뭔가를 띄울, 이거를 찾았던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흐름이 다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근거들이 지금 등장한. 그리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7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쯤 갑자기 1,000원 이때는 이하였었네요. 어떻게 보면 1,000원 이하였다가 5,5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러면은. 얼마를 먹은 거야? 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1,500원 넣었으면 3,500원 먹은 거고요. 그래 뭐 우리 여사 모녀만큼 드셨겠는데? 23억을 드셨는데 이것도 제때 빠져나와야지 끝까지 들고 있으면 또 뭐 별 볼 일 없는.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모녀처럼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번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때는 제때 빠져나갔겠죠. 뭐. 그때랑은 그리고 입수되는 정보의 어떤 퀄리티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종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손을 댔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요 문제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가 예. 조작을 했다면, 예, 그러니까 왜 주가 조작을 얘기하느냐? 그렇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상층부에서 고급 정보를 예. 얻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요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했다면 그러면 특수한 어떤 관계들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